집안 거실에 늦은 오후 햇살이 가득 들어차 있었어요. 그 빛이 바닥에 부드러운 무늬를 만들며 흔들리네요. 손주 민준이가 플라스틱 장난감을 양손에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야! 야! 나는 기사야! 적을 무찔러야 해! 소파 위로 올라가 쿠션을 방패 삼아 들고 소리치더군요. 쿠션을 발로 차고 바닥으로 던지며 또 소파 등받이를 타고 내려오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숨었다가 갑자기 할머니 쪽으로 달려왔어요. 할머니, 내가 공격할 거야. 조심해. 그 순간 장난감 칼이 할머니 무릎을 세게 쳤어요. 장난감이지만 날카로워서 다리에 상처가 났지요. 아야! 할머니가 움찔하며 무릎을 움켜쥐었어요. 민준아, 이렇게 하면 할머니 아프단다. 장난은 좋지만 때리면 안 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부엌에서 나오던 며느리 수진이가 발걸음을 멈추고 팔짱을 끼며 눈을 가늘게 뜨고 싸늘하게 말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애한테 왜 그래요? 그냥 노는 거잖아요. 할머니가 당황하며 손을 내저으며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아파서라고 하시니 수진이가 입꼬리를 비웃듯 올리며 또 시작이네. 제발 좀 간섭하지 마세요. 민준이는 제가 키운다고요 라고 했어요. 수진이 속으로는 어머니가 느리고 서툴러서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게 맞아. 내 새끼는 내가 키운다고 생각했지요. 며칠 전 설거지 도와주시던 할머니에게 수진이가 그릇을 빼앗으며 어머니, 이렇게 하면 기름기가 안 없어져요. 제가 다시 해야 하잖아요 라고 거칠게 말했어요. 표정에 짜증이 가득했지요. 현우가 난처한 얼굴로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도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 라고 하니 수진이가 당신은 몰라. 내가 매번 다시 한다고 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또 다른 날 민준이 숙제 봐주시려는 할머니에게 수진이가 손을 뿌리치며 어머니, 이렇게 하면 애가 헷갈려요. 그냥 제가 할게요. 제발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멈칫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현우가 한숨 쉬며 여보, 엄마도 민준이를 사랑하니까 그러시는 거야 라고 했지만 수진이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잘 못 가르친다고요 라고 냉정하게 말하니 현우가 입을 다물었어요. 식탁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에게 수진이가 한숨 쉬며 어머니가 여기 앉으면 좁아져요. 방에 들어가서 드세요 라고 했어요. 현우가 얼굴 굳히며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니 수진이가 눈을 치켜뜨며 당신은 늘 어머니 편만 들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라고 했어요. 현우가 더 말을 잇지 못했지요. 갈수록 부부 사이 갈등이 깊어졌어요. 청소하시던 할머니가 걸레들자 수진이가 한숨 쉬며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하면 더러워져요 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난처하게 웃으시니 수진이가 등을 돌리며 속으로 정말 답답해. 내가 다 해야 속이 편해 생각했어요. 밤이 되자 할머니가 방 안에서 홀로 앉아 계셨어요. 창밖 메아리 소리가 울리지만 마음은 공허로 가득했지요.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셨어요. 입학식 전날 밤새 재봉하시던 기억.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젖은 몸으로 학교 앞에서 기다리시던 기억. 남편이 병들어 누웠을 때 밤낮으로 간호하시던 시간. 남편 세상 떠난 뒤 새벽마다 시장에서 장사하며 아들 키우시던 세월. 학비 없어 울던 현우에게 마지막 반지 팔아 등록금 마련하시던 기억까지요. 현우가 거실에서 혼잣말처럼 엄마도 아내도 다 이해하지만 왜 이렇게 다 같이 힘들게 살아야 하지? 라고 중얼거리며 자신을 자책했어요. 할머니가 손끝에 힘주며 속삭이셨어요. 내일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수진이가 팔짱 끼고 서서 차갑게 어머니, 제가 몇 번 말했어요. 제 방식대로 민준이 키운다고 제발 좀 끼어들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난처하게 미소 지으며 나는 민준이가 혼동하지 않게 하려고 한 말이야 라고 하시니 수진이가 비웃듯 혼동? 어머니 방식은 옛날식이에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라고 했어요. 현우가 눈치 보며 여보, 어머니가 도와주고 싶어 하시잖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라고 하니 수진이가 날카롭게 당신은 몰라. 내가 매번 다시 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라고 했어요. 또 다른 날 민준이 숙제 봐주시려는 할머니에게 수진이가 차갑게 손뿌리치며 어머니가 하면 애가 헷갈려요. 그냥 제가 할게요. 제발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순간 굳으셨어요. 참, 할머니는 평생 수학교사로 일하시다 정년 퇴직하신 분이셨어요. 교단에서 30년 넘게 아이들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찾아와 선생님 덕분에 수학 좋아하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곤 했지요. 칠판에 수식 쓰며 아이들 눈 반짝이게 하시던 시절요. 자신이 아이들 잘 이해한다고 믿으셨어요. 하지만 지금 며느리 앞에서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민준이 문제 푸는 거 내가 조금 도와줄게. 예전에 내가 이런 걸 가르쳤거든. 이라고 하시니 수진이가 팔짱 끼고 눈썹 치켜 세우며 비웃듯 어머니, 옛날이랑 지금이랑 달라요. 요즘 문제는 어머니 방식으로 안 돼요. 그냥 제가 할게요 라고 했어요. 할머니 눈빛이 흔들렸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바라보며 엄마 말 맞아. 할머니는 몰라 라고 하니 할머니 가슴이 깊게 찔렸지요. 그냥 웃으며 물러나시지만 마음속 허전함이 느껴지셨어요. 현우가 난처하게 여보, 어머니도 민준이를 사랑하니까 그러시는 거야. 한번 맡겨드려도 괜찮잖아 라고 하니 수진이가 단호하게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방식은 다르다니까요. 어머니는 잘 못 가르친다고요 라고 했어요. 현우가 한숨 쉬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교육자로 사시고 수학에서 자부심 있으신 걸 알지만 아내가 이해 못한다는 게 뼈 아팠지요. 할머니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 닫으시니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침대 끝에 앉아 손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힘주시며 내가 이렇게까지 무가치한 존재였던가 라고 생각하셨어요. 평생 아이들 가르치며 의미 있는 삶 사셨는데 이제 부정당한 기분이셨어요. 과거 떠올리시며 칠판 가득 수식 적고 열정적으로 설명하시던 모습. 수업 끝나 교무실에서 학생들 몰려와 문제 물어보던 반짝이는 눈빛. 졸업 후 찾아와 감사 인사하던 제자들. 그 기억들이 지금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아직 아이 가르칠 수 있는데 이제 아무도 기회 주지 않는구나. 고개 떨구셨어요. 내가 틀린 걸까? 세상이 너무 변한 걸까? 가슴 한켠에 분노가 피어올랐어요. 내가 잘못한 건 없잖아. 평생 해온 게 무의미한 거야? 깊은 숨 내쉬며 내일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라고 속삭이셨어요. 그날 이후 집안의 사소한 말에도 긴장이 흘렀어요. 갈등이 잦아지고 현우가 중재 시도하지만 실패했지요. 마음이 멀어져 갔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친구와 싸우자 할머니가 중재하려 하시니 며느리에게 구박받았어요. 사소한 말로 시작됐지만 감정이 격해졌지요. 민준이가 해맑게 웃지만 할머니와 수진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수진이가 팔짱 끼고 한숨 쉬며 어머니, 제발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라고 하시니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네가 힘들까봐 라고 하셨어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어머니가 하면 오히려 힘들어져요. 그냥 쉬세요 라고 했어요. 현우가 두 사람 번갈아 보며 제발 싸우지 마. 우리 다 같이 잘 지낼 수 있잖아 라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속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된 걸까?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며칠 뒤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에 할머니가 정성껏 반찬 만들었지만 수진이가 맛없다며 비난했어요. 저녁에 나물 무치고 된장국 끓이시니
수진이가 한 입 먹고 얼굴 찌푸리며 어머니, 이거 너무 싱거워요.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민망하게 웃으며 다음엔 좀 더 간 맞출게. 라고 조용히 하시니 현우가 난 맛있는데? 라고 하자 수진이가 차갑게 그럼 당신이 다 드세요. 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조용히 밥만 휘저었지요. 할머니가 숟가락 내려놓으며 설 자리를 잃어간다고 생각하셨어요. 며칠 뒤 현우가 어머니 감싸자 수진이가 서운함 폭발시켜 부부싸움으로 번졌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현우가 여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상처받으시잖아. 라고 하니 수진이가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만 들잖아. 난 뭐야? 난 집에서 허드렛 일만 하는 사람이야. 라고 터뜨렸어요. 현우가 그게 아니야. 서로 잘 지내자. 라고 하니 수진이가 눈물 글썽이며 난 항상 혼자야. 당신은 내 편이 아니잖아. 라고 외쳤어요. 싸움으로 번지고 할머니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며칠 지나 민준이가 학교 숙제 할머니께 물어보니 수진이가 끼어들어 어색해졌어요. 민준이가 문제집 들고 할머니 이거 어떻게 풀어? 라고 하시니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라고 설명 시작하셨어요. 수진이가 팔짱 끼고 다가와 어머니가 하면 애가 더 헷갈려요. 제가 할게요 라고 했어요. 평생 수학교사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요. 현우가 한숨 쉬며 두 사람 번갈아 봤지만 말 못했어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수진이가 친구 초대해 할머니 창피하게 만들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우리 시어머니 아직 옛날 방식 고집하세요. 그래서 내가 다 다시 해야 해 라고 웃으며 말하니 친구들이 피식 웃었어요. 할머니가 애써 미소 지으시지만 마음이 무너지셨어요. 현우가 거기 있었지만 말 못했어요. 왜 난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 속으로 자책했지요. 할머니가 몸 아파 병원 가야 하시니 수진이가 귀찮아하는 태도 숨기지 않았어요. 어지럼증 호소하시니 현우가 여보 같이 병원 가자 라고 하자 수진이가 한숨 쉬며 저 지금 바쁜데 당신이 모시고 가요 라고 했어요. 결국 현우가 혼자 모시고 갔지요. 돌아오는 길에 깊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며칠 후 현우가 가족회의 열었지만 큰 싸움으로 끝났어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렇게 사면 안 돼 라고 하니 수진이가 날카롭게 그럼 어머니부터 간섭 멈추셔야죠 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난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라고 하시니 수진이가 도움이 아니라 방해예요 라고 단호하게 했어요. 회의가 싸움으로 끝나 현우가 무력감에 빠졌지요. 후에도 갈등 계속됐어요. 민준이 성적 문제로 다툼, 명절 준비 중, 어머니 방식은 구식이에요 라는 말로 할머니 마음 후벼 팠어요. 현우가 가족여행 제안하니 수진이가 난 어머니랑 못 가겠어요 라고 잘랐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사랑해 라며 안기니 수진이가 아이 끌어당기며 할머니 말 너무 듣지 마 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현우가 울분 터뜨리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잖아 라고 하니 수진이가 눈물 글썽이며 등을 돌리며 그래. 난 항상 둘째야. 하지만 할머니가 이미 마음 굳히셨어요. 내일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참기만 하시던 할머니가 결심 행동으로 옮기시니 갈등이 폭발했지만 이번엔 침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달라지셨어요. 식탁에서 처음으로 수진이에게 마음속 얘기 꺼내시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수진아, 나는 그동안 참 많이 참아왔어. 하지만 이제 내 마음 말해야겠다. 수진이가 젓가락 내려놓으며 어머니, 또 왜 이래요? 지금까지 참으셨잖아요 라고 얼굴 굳혔어요. 현우가 당황해 두 분 다 진정해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눈 굴리며 할머니 왜 울어? 라고 중얼거리니 할머니 눈가가 젖어가고 식탁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현우 앞에서 할머니가 서운함 토로하시니
수진이가 냉랭하게 반응했어요. 나는 현우 키우느라 많은 걸 포기했어. 그런데 지금 나는 짐 같아. 수진이가 방황하며 웃으며 어머니 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잘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시니 할머니가 고개 저으며 넌 내 마음 모를 거야. 난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라고 하셨어요. 수진 얼굴 굳어가며 목소리 높아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현우가 깊은 한숨 쉬며 제발 그만 싸워. 차분하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했어요. 민준이 앞에서 언성 높아지니 아이가 울음 터뜨렸어요. 수진이가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발 가만히 계시라고요. 라고 하시니 할머니 눈에 눈물 맺히며 난 그냥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서 라고 하셨어요. 민준이가 싫어. 어머니랑 할머니 왜 싸워? 라고 울음 터뜨리니 현우가 안아 올리며 나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방 안 공기가 숨 막힐 듯 무거웠지요. 할머니가 과거 현우 키우며 희생 이야기 하시니 수진 표정 굳었어요. 내 남편 병들었을 때 잠 한숨 못 자고 살았어.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학교 갔고 마지막 반지 팔아 등록금 냈어. 수진이가 아무 말 못했어요. 현우가 눈 내리며 어머니! 라고 죄책감 느꼈어요. 할머니가 눈물 훔치며 내가 원한 건 인정이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니? 라고 하셨어요. 현우가 중재 시도하지만 갈등 폭발하며 모두 속내 드러냈어요. 여보,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는 건 마음 힘들어서야. 다 같이 얘기해보자 라고 하니 수진이가 눈물 훔치며 난 항상 둘째였어. 당신은 늘 어머니만 챙기잖아 라고 했어요. 현우가 충격받았지만 말 못했어요. 수진이가 자리 박차고 나가 현우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잖아 라고 울분 터뜨렸지만 공허하게 울렸어요. 민준이가 할머니랑 어머니가 왜 이렇게 싸워? 라고 눈물 글썽이며 하니 모두 말 잃었어요. 현우가 아이 안으며 눈 감았어요. 할머니 가슴 아프셨어요. 수진이가 복잡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조용히 방 들어가 결심 굳히셨어요. 낡은 상자 꺼내 통장과 오래된 수첩 보시며 수첩에 희생과 눈물 기록 빼곡히 적힌 걸 보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구나 라고 속삭이셨어요.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참기만 하시던 할머니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시고 목소리 내시기 시작하니 가족 마음에 파문 일었어요. 아침 식탁에서 앞으로는 내 시간을 위해 살 거야.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싶어. 라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현우가 놀라 숟가락 멈추고 수진이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이라고 하시니 할머니가 조용히 웃으며 그동안 위에 살 거야 라고 하셨어요. 민준이가 작게 웃으며 할머니 멋있어 라고 했어요. 식탁 공기가 무겁지만 낯선 활기가 돌았지요. 며칠 동안 할머니가 아침마다 공원 산책하시고 친구들과 차 마시며 자신 시간 가지셨어요. 현우가 그런 모습 보고 안도하면서도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건 좋은데 여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고 불안했어요. 수진이가 거실에서 책 읽는 할머니 보시며 어머니가 이렇게 변하면 난 어디 서야 하지? 내 자리가 줄어드는 기분이야 라고 불안과 두려움 교차했어요. 민준이가 달라진 할머니와 함께 숙제 풀고 공원에서 간식 먹으며 즐겁게 웃었어요. 할머니, 같이 공부하니까 재밌어 라고 하니 할머니가 할머니도 내 덕에 행복해 라고 미소 지으셨어요. 현우가 그 모습 보고 마음 놓였지만 수진 얼굴 굳어 있었지요. 그날 밤 수진이가 현우에게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잖아. 내 마음은 생각 안 해? 라고 불만 터뜨리니 현우가 침묵하다. 난 서로 존중했으면 해 라고 했어요. 어느 날 밤 부부 갈등 다시 폭발했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난 항상 둘째야. 당신은 늘 어머니만 생각해 라고 하니 현우가 차분하게 여보,
이제 어머니 인생 존중해야 해. 그건 어머니가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했어요. 수진이가 말 못하고 눈가 젖어갔어요. 방에서 듣던 할머니가 눈 감으며 그래. 이제 내가 내 삶 살아야지. 라고 속삭이시며 슬픔과 평온이 섞인 얼굴이셨어요. 그 후 할머니가 자신 시간 늘리시며 아침 주방에서 차 마시며 책 읽고 오후에 텃밭 가꾸며 미소 지으셨어요. 민준이가 밝은 표정 지었지요. 현우가 그 모습 보며 마음 놓았지만 안에 갈등 남아있음 알았어요. 수진이가 시간 지나면서 변화 느꼈어요. 처음 불편했지만 할머니 강인함 보았지요. 어느 날 밤 거실 불 끄며 어머니가 저렇게 살면 나도 조금 편해질까?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민준이가 저녁 식탁에서 할머니 요즘 좋아. 나랑 많이 놀아줘서 고마워. 라고 하니 할머니가 머리 쓰다듬으셨어요. 집안에 해결 안 된 문제 남아있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었지요. 할머니 용기가 모두 바꾸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니 집안 공기 달라졌어요. 갈등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해하려는 변화 자리 잡았지요. 아침 식탁에서 앞으로는 내 시간을 위해 살 거야. 그동안 너무 참았어. 라고 하시니 현우가 숟가락 내려놓고 수진이가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했어요. 할머니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난 항상 너희를 위해서만 살았어. 하지만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라고 하셨어요. 민준이가 해맑게 할머니 진짜 멋있어. 라고 외쳤어요. 식탁 공기가 낯설지만 새로운 에너지 품었지요. 현우가 복잡한 표정으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걸 왜 이제야 듣게 된 걸까?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며칠 뒤 할머니가 오랫동안 미뤘던 취미 다시 시작하셨어요. 창가에 앉아 연필 들고 그림 그리시니 손끝 떨리지만 눈빛 빛나셨어요. 현우가 놀라 어머니 그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으니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고 싶어 라고 하셨어요. 그날 오후 민준이가 할머니 나도 같이 그릴래? 라고 하니 두 분 나란히 앉아 색연필 잡고 웃으셨어요. 현우가 멀리서 보며 안도감과 미안함 밀려왔어요. 수진이가 그 장면 보며 어머니가 이렇게 달라지면 난 어디서야 하지? 라고 혼란스러웠어요. 어느 저녁 현우가 아내와 마주 앉아 여보 그동안 내가 많이 미안했어. 내 얘기 잘 들어주지 못했잖아. 라고 손잡으니 수진이가 침묵하다. 나도 사실 힘들었어.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지쳤어. 라고 눈물 맺혔어요. 현우가 손 꼭 잡으며 이제 우리 같이 얘기하자. 어머니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도 중요해. 라고 하니 수진이가 고개 끄덕였지만 복잡한 감정 쉽게 안 사라졌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책 읽는 할머니 보며 망설이다.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라고 용기 내 하시니 할머니가 놀라 눈 크게 뜨시다. 미소 지으며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그 말만으로도 힘이 난다 라고 하셨어요. 짧은 대화지만 두 사람 사이 따뜻한 공기 돌았어요. 수진이가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어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변화 알아채며 우리 집 요즘 진짜 좋아졌어 라고 외치니 모두 서로 바라보았어요. 할머니가 아이 꼭 안으며 그래. 우리 민준이가 제일 대견하다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수진이가 미소 지으며 눈가에 눈물 고였어요. 현우가 조용히 지켜봤지요. 어느 밤 현우가 할머니와 단둘이 어머니 이제 행복하세요? 라고 하니 할머니가 창밖 별 바라보다 고개 끄덕이며 그래. 이제야 조금 나답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늦었지만 괜찮아 라고 하셨어요. 현우가 눈가 젖으며 어머니 이제라도 행복해지셔서 다행이에요 라고 하니 할머니가 아들 손잡으셨어요. 그날 밤 수진이가 거울 앞에 앉아 어머니가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나도 변해야 할까? 라고 중얼거리며
어린 시절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며 산 기억 스치니 할머니 마음 조금 이해할 것 같았어요. 눈가 젖었지만 표정 달라졌지요. 며칠 후 저녁 식사에서 가족 함께 웃으며 대화 나눴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오늘 내가 좋아하는 반찬 많다 라고 하니 모두 웃고 현우와 수진이가 서로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가 보며 그래, 이제야 조금 내가 원하는 삶 살고 있구나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셨어요. 집안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지요. 그날 이후 할머니가 삶 다시 찾아가시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지만 큰 변화 만들었지요. 국민회관에서 그림 공부하시다. 돌봄교실 선생 모집 광고 보시고 한참 서서 교단에서 아이들 가르치던 날 떠올리셨어요. 칠판 가득 수학 공식 적으며 아이들 눈빛 반짝이던 순간 선생님 덕분에 수학 재밌어졌어요 라며 뛰어오던 제자들. 가슴 두근거리시며 신청서 작성하며 그래,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다짐하셨어요. 며칠 뒤 돌봄교실 첫 수업에서 아이가 저는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항상 신점밖에 못 받아요 라고 수줍게 하니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괜찮아. 할머니랑 함께하면 달라질 거야. 천천히 해보자 라고 하셨어요. 문제풀이법뿐 아니라 이해가 중요하다고 따뜻하게 설명하시니 아이 눈빛 달라졌어요. 몇 번 수업 후 아이가 85점 받고 시험지 들고 선생님, 저 드디어 해냈어요 라고 환하게 웃으며 외쳤어요. 할머니가 꼭 안아주시며 기뻐하셨어요. 다른 아이들도 저도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라고 다가오니 교실 활기로 가득 찼어요. 할머니가 보람 느껴보시며 가슴 벅차오르셨어요. 아이들 성적 오르고 SNS에 할머니 선생님 최고라고 올렸어요. 학부모들이 우리 애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놀라워했지요. 구민회관에 전해져 담당자가 선생님, 돌봄 시간 활용해 정식 수업 열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보수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하니 할머니 기쁨 차올랐어요. 이제 민준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 수 있겠구나. 더욱 열심히 준비하시니 아이들 중간고사 상위권 들었어요. 이 이야기 공중파 뉴스에 소개됐어요. 앵커가 퇴직한 수학 교사가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 성적 끌어올렸습니다. 따뜻한 가르침 덕분에 자신감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셈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모습입니다 라고 했어요. TV 속 웃는 할머니 보신 수진이가 화면에서 눈 떼지 못하고 자신이 어머니 능력 무시해왔다는 사실에 죄책감 몰려왔어요. 그날 밤 눈물 머금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몰랐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신데 라고 하시니 할머니가 놀라 바라보다 미소 지으며 괜찮아.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난 그걸로 충분하다 라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진심 나눴어요. 수진이가 앞으로는 어머니 지혜와 노하우 배우면서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셨어요. 할머니가 민준 손잡고 우리 민준이 이제 할머니가 더 많은 걸 보여줄게 라고 하시니 집에 따뜻한 공기 퍼졌어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가족 거실로 부르시며 얘들아, 할 얘기가 있어 라고 하시니 현우와 수진, 민준이 놀라 앉았어요. 이제 나답게 살고 싶어. 너희들에게만 맞춰 살던 내 삶도 소중했지만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살고 싶구나. 현우가 엄마, 우리한테 불만 있었어요? 라고 당황해 물으니 아니야. 너희 덕분에 행복했어. 하지만 이제 내 시간도 조금 갖고 싶단다 라고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수진이가 어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앞으로 제가 더 배우면서 함께 할게요 라고 고개 끄덕였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나도 같이 그림 배우고 수학도 더 배우고 싶어 라고 손들며 하니 모두 웃음 터뜨렸어요. 구민회관에서 할머니께 전용 작업실 만들어주시고 그림 그리며 행복 찾으시며 그림 수업 맡으시니 삶 활기띠었어요.
수업 시작 몇 달 지나 현직 때보다 더 많은 수입 얻으셨어요. 고민하다 예쁜 봉투에 300만 원 넣어 저녁 식사 후 수진이에게 수진아, 이건 너에게 주고 싶구나라고 건네시니 어머니, 이게 뭐예요? 라고 놀라 물었어요. 항상 고생하고 아껴 사는 내 모습 안쓰러웠단다. 이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좋은 화장품도 사서 써라 라고 따뜻하게 웃으시니 수진 눈가 젖으며 어머니, 아니에요. 이 돈은 저 혼자 쓰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식구를 위해 쓸게요. 이제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가족이니까요 라고 했어요. 현우가 아내 손 잡았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품에 안겨 할머니가 최고야 라고 환하게 웃으니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라고 미소 지으셨어요. 그날 밤 네 사람이 함께 앉아 차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눴어요. 과거 갈등과 상처가 잔잔한 추억으로 남았지요. 창밖 봄바람 불어오고 집이 따뜻한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알았어요. 이제 진짜 하나된 가족이라는 걸. 갈등과 오해로 시작된 이야기지만 한 사람 작은 변화로 달라졌어요. 평생 아이들 가르치시던 할머니가 은퇴 후 쓸모없다고 느끼시다. 용기, 내 새 도전 시작하셨어요. 돌봄 교실과 구민회관에서 아이들 가르치며 성취감 되찾으시고 그 모습 보신 수진이가 잘못 깨닫고 진심 사과했어요. 현우가 과거 머뭇거리던 걸 뒤로 하고 가족 중심으로 서로 이어주는 달이 되기로 결심했지요. 이제 할머니, 엄마, 아빠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짜 가족 생겼기 때문이지요. 작은 이해와 존중, 진심 어린 사과와 용기가 큰 변화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 이야기예요. 그 집에 진짜 가족의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지요. 아,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껴보세요. 건강히 오래 사시며 따뜻한 날들 보내시길 빕니다.